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난 1년 동안 호남 발전 등 후보 시절에 약속한 대선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양심 세력들이 광주를 찾아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인 주암댐에 이어 동복호도 저수율이 20%대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전남의 섬 지역은 저수율이 3%대로 떨어진 저수지도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추진단장에 교육부 감사 징계를 받은 교장을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약속했는데요.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호남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호남을 7번 찾으면서 낙후된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역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거둔 가장 높은 득표율로 1년 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진전시킨 사례들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기 전날 알려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는 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3자 배상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 정부 지원,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영암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에서 줄줄이 누락됐고 여기에 내각,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홀대 여파도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나 인사의 불균형 다 차별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호남의 내일이 방향타를 잇고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전남 지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전라남도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한전과 연계된 이전 방안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이전,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이전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혁신도시의 지속발전과 인공지능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한전 인재개발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나주에서는 80m까지 좁혀진 상태고요. 무안과 한평의 가시거리도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안개가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중에 이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안개가 걷히고 더 맑은 하늘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초여름에 보일 법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포근했던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무려 14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오늘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늘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인 주암댐에 이어 동복호도 저수율이 20%대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섬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미 한 자릿수가 된 지 오랜데요. 저수율이 3%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약산과 고금도 등 주민 6,500명의 식수원인 약산도 해동저수지입니다. 최대 10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산도의 해동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로 11일 분량의 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덕분 매일 육지에서 15톤 트럭 160대 분량인 2,400톤씩 장흥댐 물을 실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 섬 주민들의 사용량인 2,100여 톤보다 300톤가량 많아 근근히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완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지속되는 곳은 노화읍, 넙도 등 4곳. 물 재량이 생활화될 정도로 아끼는 한편 물을 실어 나르는데 하루 5천만 원씩 한 달이면 15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그동안 자제했던 대형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섬도 4곳이나 됩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펌핑하는 작업으로 대체수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개발이 부족한 지역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섬 지역 제한급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 상수도 공급 외에는 없는 상황. 평년보다 비가 자주 내린 올 겨울이지만 섬 지역 봄 가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신규 장례식장과 납골당 사업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이렇다 할 소통 구조 없이 소모적인 감정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 간 접점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납골당은 공설 1곳과 사설 3곳, 모두 3만 6천 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이용률은 26% 수준입니다. 신규 납골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목포시는 향후 17년간 납골 시설이 여유롭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그 공원당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신규 납골당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목포가 시설이 지금 부족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년 이상 되면 이제 공원당이 과상폐제. 요양병원 증축공사가 알고 보니 장례식장이었던 시설. 추후 건축 관련 미비점이 해소된다면 주민 뜻과 전혀 다르게 장례식장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피시설 사업은 추진되기 일쑤고 대체로 사업자 의지대로 관철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평온 침해로 인한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목포시의회는 주민 기피시설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장례시설을 비롯해 변전소, 환경시설, 폐차장, 도축장 등 주민 갈등 유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이제 갈등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불거지는 심각한 갈등을 일찌감치 수면 위에 올려 공론화시킬 여건은 만들 수 있겠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대부분 관련 법령의 요건을 사전에 엄격하게 검토한 뒤 법대로 추진하는 기피시설 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막아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양심 세력들이 광주를 찾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마코토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1999년 나고야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손배 소송에서 원고들을 도왔고 2012년부터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한국으로 가며 피해자들을 도운 다카하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선 인물입니다. 非常に嬉しいです。しかし他の被害者原告が亡くなったことを考えると半分無念です。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투쟁했던 다카하시는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안이 완벽하게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일본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이 원고들의 패소로 끝난 뒤 미쓰비시와 피해 할머니들이 진행했던 협상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미쓰비시 측은 가혹한 노동과 급여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의사를 표명할 뜻을 밝힌 바 있었고 장학기금 출연을 표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が当事者を超えて解決をしたという意味の今回の韓国政府の声明は全く間違っています。 다카하시 씨는 일본으로 돌아가 오는 14일 외무성을 규탄하는 등 일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탈핵 시민단체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핵연료 파편들이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실 시공이 드러난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 안전을 무시한 채 재가동하고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도립대가 정부 지원 탈락 등 각종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약속해왔지만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지역 인력으로 길러내기로 했는데 정작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 대학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간소화,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돼 유학생 모집에 유리합니다. 반면 재학 중인 유학생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전국 24개 학교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남 도립대도 포함됐습니다. 황당한 이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 도립대에 재학 중인 단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서류를 교육부 제출에 누락한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 이상이라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이제 다 실태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외국인 유학생 추가 모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선업과 농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해 유학생을 확대해 지역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던 전남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남 도립대 측도 안일했던 대응을 인정했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제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봅니다. 정작 교육부는 전남 등 7개 시도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상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내걸었던 전라남도는 스스로 운영하는 전남 도립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소운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인데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인데다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망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온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2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온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온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000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한선 한도를 높여지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옆에다가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 오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고흥 소록도 부분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소록도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 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록도는 고흥을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마리안느 마가렛의 이미지가 더해져 한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고흥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인근 상가의 매출은 30-40%나 줄었습니다. 최근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록도 병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병원 측의 전향적인 협력과 섬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을 찾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소록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금까지 소록도가 개방을 중단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소록도가 개방되어서 예전처럼 소록도 주민들과 고흥 군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도 소록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병원이 아닌 관사지역에 대한 부분 개방과 지역 의견이 반영된 소록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유치와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이 고개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늘 누구보다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고흥이 외롭지 않다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힘을 좀 과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과 고흥 해양예술랜드 조성,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등 14건의 국비 건의 사업도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엇갈린 당적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흥 지역의 당정 간 협치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추진단장에 교육부 감사 징계를 받은 김진구 전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김 단장이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 없고 상일여고 교장 재임 당시 40여 건의 학생 생활기록부 내역을 정정하도록 지시해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 임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학생을 위하는 마음에 오탈자나 문맥 오류 등의 내용 정도만 수정했다며 성적 조작이었다면 견책이 아닌 파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순천 신랑계가 오늘 숙박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국가정원 내 가든스테이는 독점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35동의 캐빈과 전용 레스토랑에서 관람과 체험, 숙박 등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사전 문의가 폭주하는 만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되면 짧은 시간에 마감될 것으로 보고 첫 예약은 다음 달인 4월 한 달 동안의 숙박 일정만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나주의 현재 가시거리는 80m, 무안과 한평에서도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 아주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14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성의 한낮 기온 25도, 담양의 낮 기온도 26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어서겠습니다. 곡성도 2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를 기점으로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